자, 용가라 사대 목요일의 남자 김용남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하고 네. 민주당 입당도 하셨는 거죠? 아, 입당은 하지 곧 않았고요. 합니다. 예. 곧 하시고요. 자, 뭐 저희 용가라 사대 이 목요일 남자 우리 콘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 이 뉴스토마토 또 시청자분들 또 구독자분들이 있으니까요. 정말 지지하게 된 이유 이런 거 한번 짧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일종의 그 절박감이죠. 절박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매면 안 된다. 음흠. 몇 년 동안 정말 헤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대선판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면면을 봐도 그렇지만 국정 운영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당의 구성원이라든지 이른바 맨파워라는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몇 년 동안 이른바 친윤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그러니까요. 국정 운영이 없는 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일단 쿠데타를 막아내질 못했잖아요. 네. 막아내기는커녕 거기에 동조하고 뭐 거기를 옹호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그런 상황이고 뭐 다른 정당은 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고요. 유일한 대안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 김용남 의원님 별명이 하나 생기셨던데 오민씨라고 아, 50대 민주시민 그 맞죠? 그게 작년 12월 3일 날 맞죠? 예. 쿠데타를 보고 뭐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겠습니다만 저도 너무 이제 분노가 치밀어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 바로 직후부터 저건 내란이다. 그렇죠. 저건 뭐 틀림없는 내란이다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제가 50이 넘어서 민주투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시장주의자인데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김용남 의원님하고 정말 오래 전부터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변함이 없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막 10년 전부터 알았지만 변함이 없는 분이신데 이번에 내란은 상당히 컸던 것 같고 그럼요. 뭐 내란 그 부분이 좀 결정적이었다고 좀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저는 뭐 운동권 출신은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주의자시고요. 예. 또 그쪽도 전문가시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틈인가 보니까 제가 민주투사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맞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또 지지하고 또 조만간 민주당 입당도 할 가능성도 이제 하시겠죠. 하실 것 같은데. 자, 이제 개혁신당을 이제 탈당한 상황인데요. 네. 자, 허은하 전 대표도 지금 탈당을 했고요. 근데 이준석 지금 후보가 이 표현은 조금 전 맞나 싶어요. 개혁신당 타이틀을 방송에 써먹으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그거를 참 예.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오늘 그 제가 방송 스케줄이 8개가 있습니다. 많네요. 아니 그 개혁신당 탈당했으면 그 논리대로 하면 방송이 없어져야죠. 줄어져야 될 제 말이요. 없어지거나 확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맞아요. 아니 더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사양한 것도 많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방송이 고픈 사람도 아니고 제가 사실은 방송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아하니 단일화 할 것 같아요. 돌아가는 이준석, 게 김문수 예. 두 사람. 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약속 대련을 하면서 뭐 한쪽은 계속 구애하는 모습, 한쪽은 안 한다. 뭐 당권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당권은 내 거야. 그래서 미리 선언하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말한다면. 뻔히 보이는 수인데 네. 그래서 참 뭐랄까요? 보통 본인의 진심은 어떨지 몰라도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 정도면 네. 뭐 이른바 있잖아요. 부덕의 소치다. 저의
뭐 그렇게 빈말이라도 할 줄 알아야죠. 아 그러니까 뭐 이준석 후보 말도 잘하고 뭐 똑똑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굳이 저런 표현을 할 이유가 있나요 싶어요. 똑똑한 거 맞나요? 예, 뭐 굳이 표현하자면 말 잘하고 뭐 토론도 잘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대통령을 하려고 하면 저렇게 누구를 공격하는 발언이라든지 누구를 폄하하는 발언이잖아요. 저거는 저게 맞나 싶거든요, 사실은. 그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솔직히 말해서 뭐 기분도 언짢으시지만 뭐 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또 훨씬 정치 선배시기도 하고 또 나이도 그렇고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뭐 이제 두 사람의 김문수하고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는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시는 예, 예. 거군요. 제가 막 늦어서 뛰어왔더니 예, 지금 땀이 나갖고 닦으셔도 됩니다. 예. 예. 아유, 아침에 막 늦어갖고 그만큼 뛰어왔더니 땀이 지금 나네요. 바쁘세요. 예. 엄청 바쁘시고 저희도 모시는 게 사실 정말 어렵게 모시는데 어떻게 그런 방송 때문에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한다는 게 사실 웃깁니다. 웃겨요. 제가 보기엔 예. 다음 주 초쯤 단일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25일 전에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고. 딜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딜 네. 클로징이 딜. 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네. 뭐 최대한 얻어내야 되고 그동안 쓴 뭐 비용이나 뭐 이런 것도 그 단일화를 할 그 얘기 다 때는 해야 되죠, 그죠? 할 그렇죠. 때 그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건지. 되거든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하려면 25일까지 해야지 인쇄용지 찍기 전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직후에 할 가능성이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금이 사전 투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실시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안철수, 예. 윤석열 또 딱 그 시점에 했어요. 그렇죠. 찍히고 사전 투표 전에 네. 했어요. 예.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문맹률이 거의 그렇죠. 제로에 가까운 예. 나라잖아요. 외국과 달라서. 외국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투표소에 다 붙잖아요. 사퇴하게 그렇죠. 되면 방이 붙고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누가 사퇴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네. 뭐 투표용지에 인쇄됐다 그래갖고 사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표는 단일화에 반대하는 반대하는 의사표시로서 일부러 찍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 단일화 효과가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고 해갖고 반감이 크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 뭐 보수 인사 비롯해서 이제 빅텐트가 이쪽으로 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자, 어제는 참 이분은 좀 놀랍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의 행정관, 이분이 합류한다고 했다가 이게 자꾸 논란이 되니까 또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습니까? 이제 저분이 뭐 다 온다고 될 것도 아니고 또 조금 이상한데 또 갑자기 철회해가지고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제가 듣기로는 네. 본인이 강력하게 희망을 했던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뭐 뜻을 같이 한다고 하면 예. 오케이 했는데 당내에 이제 반발이 좀 있었고 논란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밤새 또 지지 후보를 확 바꿔버렸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고민을 하고 지지를 해야 되지 하다가 여차하면 절로 바꿔버리고 그럼 내일은 또 이준석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례가 비슷한 예. 듯하면서 좀 다른 사례가 있었죠. 어떤 거죠? 사실은 그 이 선거전 초반에 이병태 교수님이라고 예. 경제학 하시는 분이 사실은 이른바 홍준표의 책사 내지는 뭐 그렇죠. 정책 통으로 불리다가 그 합류 발표가 났어요. 이재명 캠프에 합류 발표가 났는데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까 난 합류는 안 하겠다. 네. 다만 언제든지 내가 자문에 응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사실은 그게 맞는 맞죠, 거죠. 사실은. 네. 약간 맥락도 다르고 네. 그분이 뭐 근데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한 거죠. 도와드리겠다. 내가 속으로 지지한다. 막 이런 건 가능한데 캠프에 돌았다가 또 나가고 이런 상황까지 막 그만큼 좀 이재명 후보가 좀 대세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는 것 같기도 한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봐도 네.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에요. 아니 지금 누가 누가 합니까? 국정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3년 동안 정말 헤맸단 말이죠. 큰일 났고요. 우리나라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는 이른바 산업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 때도 미국에 투자해라, 미국에 공장 지어라, 유무원의 압력이 어마어마했죠. 예. 뭐 일종의 유인책을 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손 놓고 있어. 알아서 해, 해줘. 다 나갔잖아요, 공장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내 설비 투자가 거의 끊어졌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경기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누군가는 다시 바로잡고 국정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될 거잖아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거를. 하겠냐. 그 판단이시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뭐 좌우 많이 지금 모이고 있고, 또 김민석 선대위원장은 보수 중도 다 합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압도적 승리하자. 뭐 그게 몇 퍼센트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이제 최근에는 표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 압도적 응징.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란 아유. 세력이 아직도 그 진정한 반성의 맞습니다. 기미를 안 보이고 예. 있기 때문에 뭐 응징이 필요한 것도 맞고. 근데 글쎄 지금 그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선거 전 중반까지 대단히 부진한 것도 사실이죠. 네. 하지만 선거 막판에 또 결집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또 사실은 지난 총선도 보면 부산 지역도 예. 사실 처음에는 좀 그러다가 나중에 결집을 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결국 그렇죠. 부산 국민의힘이 또 다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석 빼고는 다 전재수 의원 자리 빼고요. 전재수 의원 제하고는 다 예. 국힘이 승리했고 지난 총선 때 이른바 갑자기라기보다는 선거 막판에 결집해서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다가 뒤집힌 곳이 대표적인 곳이 분당이에요. 제가 지역구입니다. 네. 제가 나간다는 게 아니고 제가 사는 곳. 그러니까 분당 거기 갑을 네. 둘 다. 이광재 후보하고 예. 김병욱 후보가 네.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막판에 이제 결집인 거잖아요. 네, 결집이었죠. 예. 그리고 투표율이 꽁충 뛰었어요. 맞아요. 제가 알죠. 예. 알죠? 예. 아니 경기도의 그 인근 지역보다 투표율이 10% 이상 높았어요. 그게 결집한 것 같아요. 네. 느낌상. 그러면서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거는 마지막까지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예. 압도적 승리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자, 그게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보수 중도 힘을 합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 얘기를 좀 전에 좀 하긴 했는데 단일화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예. 말씀을 하셨고요. 또 좀 눈에 띄는 거는 뭐 단일화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선거 운동하는 거가 조금 특이합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당연히 후보 이름이 있는 거를 입고 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자기 얘기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예. 자기 선거 운동하고 그렇게 있는 보여요. 거예요. 당권 예, 당권 차기 전당대회를 예. 앞두고 뭐 지역부터 돌면서 사실은 선거 때는 누가 뭐래도 아니 당 대표도 대선 후보 이름 찍힌 그러니까요. 점퍼 입고 선거 운동을 하는 건데 그냥 김문수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는 네. 복장으로 대중 집회에 계속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선거 운동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가 다음 주 초쯤 이루어지면 국힘 내부의 사정은 사실은 6월 3일 대선보다는 차기 전당대회를 놓고 경쟁이 본격화될 거다. 다음 주부터. 단일화 이후에 예.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당권 준다고 했는데도 내가 거부 안 한다고 했어 단일화. 네. 근데 덜컥 단일화 하면 그냥 당권은 내 거야. 이거를 선점하는 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저 당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저 말이 진짜 오갔는지 뭐 그 부분은 확인해야 되겠지만 친윤 입장에서는 그만큼 한동훈 너무 싫다.
차라리 이준석이 낫다 이런 그렇죠. 걸로 보이지 아니 않습니까? 친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 전엔 싫어했지만 네, 지금 상황 현재 상황에서 한동훈이 더 싫어, 이준석이 더 싫어 이렇게 물으면 지금 답은 그래 보여요. 한동훈이 더 싫어 이게 답이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선거 부산 가고 뭐 대구 가서 후보 이름도 안 달고 하는 그 모습도 아마 친윤들이나 그 찐윤들 봤을 때는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저게 선거 운동이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네. 끝까지 미운 짓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들 자, 입장에선. 야, 그래서 하여튼 단일화가 되면 그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관계, 또 친윤하고 관계 그런 장면도 한번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인물 홍준표 전 시장 네. 결국 선대위는 합류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좀 SNS 보니까 모두 다 돌아갔다 이제 대선 때까지는 귀국할 생각 없다 이렇게 되는데 홍준표 시장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홍준표 전 시장 네.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네. 이후에도 몸값은 상한가를 쳤죠.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거 아니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결선에도 못 가고 떨어졌음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경선 패배 이후에 몸값이 훨씬 더 올랐잖아요. 아, 글을 몇 번 쓰면 쫙쫙쫙 네. 다 쳐다보고 있고 아니 그 대선 이런 시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특사단이 온다. 특사단이라는 그렇죠.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특사단까지 파견될 정도로 본인의 존재감을 최대한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네. 이른바 정치적인 장사라는 측면에서는 뭐 경선 패배를 톡톡히 만회했죠 이미. 네. 그래서 제가 경선 패배 이후에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만 네. 잠시 은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은퇴할 리가 없다. 은퇴할 리가 없다. 그뭐 정치인들이 또 은퇴한다 해가지고 다 복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때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잠시 저러지 은퇴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돌아올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 해놨잖아요. 하는 지금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정선거 영화 보면서 논란이 되던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우려하더라고요. 왜 저걸 보고 있느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본인이 지금 뭔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행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환상 속에 살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일단은 저렇게 자유롭게 영화 보러 다니고 뭐 거기서 사람들 만나서 뭐 환호를 듣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사법부가 제일 맞습니다. 책임이 크죠. 예. 아니 어떻게 풀어줘요? 말이 그런 됩니까, 사람을. 이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영화 보러 댕겨요. 영화 보러 댕기고.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잖아요. 네. 재판 받고 있고. 이게 아니, 이상하지요. 명령에 따랐던 사람들은 다 구속돼 그러니까요. 있고 예. 본인은 정작 풀려나갖고 영화 보러 영화 다니고. 댕기고. 그리고 저는 논리적으로 네. 정말 부정선거를 확신한다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선거 보이콧을 하는 게 맞죠. 네, 맞죠. 네. 그게 맞다면. 네. 맞잖아요. 아니 네. 선거 운동을 왜 해요? 본인들 주장이 맞다면.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네. 엊그제 SNS에는 김문수 찍어달라고 선거 투표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저기 가가지고는 부정선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랄까요? 진짜 정상은 아니에요. 지금 영화 보러 다니면서 그것도 예.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본인이 어떻게 당선이 됐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가 0.73%밖에 못 이겼대. 원래는 10% 이겨야 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게 조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확실히 정상적인 어떤 판단 능력은 없다. 근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3년 가까이 했으니 저는 참 저분들이 좀 궁금한 게 지지율 같은 걸 보잖아요. 보면 그거랑 그 유사하게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영 다르지 않는데 왜 그 부정선거에 빠져들어 가지고 자기 그것도 막 부정하는 그런 결과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에 임해본 사람들이 내가 만약 부정선거 떨어져서 저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대한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음모로 해석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도 사전에 부정선거를 위한 빌드업으로 조작해서 내놓는 거고, 뭐 여론조사는 적극 응답층이 일부러 이제 조작을 하는 거고, 뭐 모든 게 음모론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윤석열이 관람한 영화관에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꽤 눈에 띄잖아요. 맞습니다. 많았어요. 아니 저렇게 판단력이 없을까? 아, 아니 안타까워. 저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모르고 저런 건지. 이런 말씀 또 하기도 그런데 개표 현장에 한 번만 가보면 알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참관해 보면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그걸 속여야 됩니까? 그게 속여집니까 그게? 아니 그 각 당에서 다 다 왔잖아요. 참관을 다 보고 하잖아요. 한 번만 가보면 알아요.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도 웃긴 거거든요. 사실은 다 검증이 된 건데 아직까지 또 거기 영화 만들어서 거기 영화 참석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배우자 토론회 그 김용태 위원장이 제안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또 어제는 또 영부인에 대해 사과한다 뭐 이런 또 얘기 김건희 사과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또 맥락으로 자꾸 그 김건희를 거론하는 것 같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계속 거론되는 모양새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저런 혼란상은 예. 국민의힘이 빨리 끊어냈어야 되는 윤석열, 아. 김건희를 못 끊어내고 선거전에 돌입한 것이 가장 큰 이유죠. 네네네. 그러니까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했었어야 못했어요. 되는데. 사실은 지금도 못한 거죠. 음흠. 아니 진작에 제명을 했어야지. 억지로 벌써? 탈당해 주세요. 빌고 빌어서 탈당을 하사 받은 건데 네. 그거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왜냐면 아니 탈당하면 뭐해? 윤석열의 사람들이 다 주요 포스트에 다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놀라울 정도로 3년 전 대선과 직책과 사람이 똑같아요. 캠프 수행실장이나 뭐 비서실장 뭐 일정 담당 다 같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메시지 뭐 다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잖아요. 제명을 시키고 그걸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는 결국은 근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결국은 윤석열하고 이재명 선거로 인식이 되거든요. 사실은 2차전이죠. 네,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예. 김건희조차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자, 이 김건희 얘기 조금 더 이어가면 일단 조사에는 불응을 한 상황입니다. 대선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예측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수사를 담당하고 네.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이창수 지검장이요. 예. 이런 경우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전국 검찰청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은요.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뭐 총선, 지방선거. 네. 근데 선거 중에 제일 중요하고 큰 선거가 대선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선거를 앞두면 검사장도 사실상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상황이라는 게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훼손하거나, 사건이 벌어질지 예. 아니면 유세 현장을 방해하는 사건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전에 항상 긴장하고 옛날에 공안부 지금 공공형사부라고 네. 하는 구성원들이 다 긴장 상태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만둔대. 난 이런 경우도 처음 봤고.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에 기용된 사람들이 얼마나 공직 의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 월급 받고 그 높은 자리까지 갔으면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경질이 되는 그 순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이 중요 선거를 앞두고 최고 책임자가 나 안 해요. 이러고 사표 던져. 이것도 예. 황당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자가 다른 사람으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교체될 때까지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사가 뭐
지검장하고 또 차장 검사까지 그 그러니까. 특수 담당하고 있는 4차 차장인데 예, 조상원 예, 차장도 같이 그만두니까 사의 표명을 했으니. 참 조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이 탑들이 이제 그만두니까. 그리고 네. 더군다나 이창소 검사장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또 그 정도로 어정쩡한 스탠스에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잖아요. 누구죠?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총장도 지금 좀 예, 거기도 사의 표명은 안 했습니다만 어정쩡하잖아요 지금. 걱정합니다. 예.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선이 끝나면 윤석열 부부 조사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요 직위원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얘기 좀 해보면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들어갔고요. 공수처에 벌써 배당이 됐더라고요. 네. 재판도 진행 중인데 배당했다는 거. 또 그러면 소환 조사도 가능한 건지 이건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됩니까? 아니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게 뭐 검사든 판사든 뭐 누구든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자기가 맡고 있는 재판은 뭐 하더라도 네. 어떤 공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가 정말 접대하는 자리, 접대를 받는 자리였다면 그거는 접대라는 용어는 보통은 업무와 관련 있을 때 그렇죠. 그런 용어가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수사받는 게 맞고 사실은 그런 거 하라고 검사나 판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예. 원래 공수처 설립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배당이 조금 빨리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뭔가 확인을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배당해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여주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언론에는 네. 모자이크 처리돼서 보도됐던 그 사진에 나머지 두 사람 예, 있죠? 나머지 두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겠죠. 만약에 나머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변호사다. 그러면 변호사고 한 명은 뭐 피의자라든지 뭐 이러면 이제 피고인이라든지 뭐 그건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문제는 되겠네요. 네. 근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일종의 한계도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수처도 결국엔 수사를 위한 그게 압수수색이든 어떤 단계에서든 영장은 법원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럴 때 법원이 본인 식구에 대해서 더 추상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법원에 대한 신뢰가 유지 내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자기 식구 감싸기식의 자세를 보여준다면 법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뢰가 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저는 어렵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 두 사람 확인해서 주기현 부장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뭐냐 이거 어디냐? 그리고 왜 갔냐? 이 뭐냐? 누구냐? 뭐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제했냐? 누가 결정하면 끝인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끝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변호사고. 변호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얘입니다. 자꾸 일각에 저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사람이면 뭐 상관이 친척이든지 뭐 이러면 상관 없는 거고. 근데 그 하기서 저기 사진 찍는 거 좀 놀랍긴 한데 어쨌든 그걸 빨리 법원에서 확인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럼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자꾸 놔두니까 또 공수처 같은 데 수사를 하는 걸로 보이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나 짚어 볼게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로 따지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1주 남았거든요, 사실은. 마지막 대선 관전 포인트 의원님께서 짚어 주십시오. 일단은 앞서 단일화. 말씀하신 대로 빅텐트는 민주당 쪽에서 쳐졌어요. 쳐졌고. 근데 이 빅텐트가 얼마나 더 커지느냐? 음흠. 뭐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에 그야말로 원로급 인사가 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회창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박근혜 뭐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뭐 그러면 크겠네요. 구체적인 성함을 네. 거론할 네,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만 예. 가능성은 있는 있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른바 빅텐트, 저는 그 민주당 빅텐트보다는 상식의 빅텐트라고 상식의 생각을 빅텐트. 하는데 예. 이 상식의
빅텐트가 얼마나 더 커지느냐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결국엔 선거 구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구도가 중요하죠. 실질적으로는. 예. 그래서 단일화,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 간의 단일화. 음흠. 근데 지금 하려고 군부를 계속 저렇게 열심히 떼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면서 야 이렇게 해서 우리 약속 대련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 정말 네. 이런 지하에 계속 거절하고 있다고 하면 안철수 의원이 그 싫어하는 이준석 만나서 저는 그때 학식 느낌이 먹으러 왔어요. 가겠어요. 그 두 사람은 뭐 저 알겠지만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둘이 밥 먹는 걸 보면서 이 정도면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똑같이 생각하셨군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아니 물론 예.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당시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무슨 IT 관련한 네. 토론회도 하긴 했죠. 근데 그거는 서로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당내 경선에서 조금이라도 득표를 더 하기 위해서 왜냐면 안 끼워주니까. 안 껴주니까. 그리고 그때는 여론조사상 이준석 후보가 뭐 1% 2% 잡히고 그럴 때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진짜 네. 할 수 없이 만난 적은 한 번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안철수 전 후보고 그렇죠. 뭐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네. 근데 굳이 학식 먹으러 왜 가겠어요? 안철수 의원 그 모습 좀 보면 이준석 후보를 뚜렷하게 쳐다봅니다. 저 모습도 저는 놀랐어요. 아니거든요. 이준석을 계속 돌리는데 뚜렷하게 쳐다봅니다.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저걸 보면서 내 미션이야.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용가라 사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